말도 안 되는 말장난으로 보장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2억 9,280만 원을 벌써 회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거의 못 가져가요. 투자원금 보장제도, 이건 뭐냐면 2년 안에 내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 본사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뜻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 투자원금 보장제도를 제시하는 프랜차이즈는 믿고 걸러라 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말장난으로 보장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조항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프랜차이즈가 매출이 얼마만큼 나왔을 때 마이너스인 케이스들도 되게 많습니다. 매출이 1,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죠. 지출되는 비용도 많은데, 그리고 점주가 알바 안 쓰고 정말 12시간씩 14시간씩 일을 해야 자기 인건비 겨우 벌어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투자한 금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놓을 것이냐, 여기서 이제 적혀 있는 거는 PC방에서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 본사한테 지급하는 투자 비용이 있죠. 창업비가 있죠. 그러고 나서 추가되는 공사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하 1층인데 소방 공사가 안 되어 있다, 스프링클러 패키지를 달아야 되는데 그 패키지만 해도 1,000만 원이에요. 화장실이 안에 있으면 화장실 리모델링 값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 금액이 점포를 어디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걸 추가 공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PC방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견적이 있죠. 80대 기준으로 예를 들어 2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3천에 2억 2천에 창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여유자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그 2억 3천이라고 할게요. 2억 3천 투자원금을 2년 안에 회수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보장제도라는 거는 실제로 이 2억 3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들어간 추가 공사 비용, 요거는 제외를 시킵니다. 본사에서 제공해준 깎아준 비용이라든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겠다, 프로모션으로 제공한 모든 것들에 대한 비용 10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게 1억 5천만 원의 상당의 얼마 지원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꼬시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차감을 하겠죠. 프랜차이즈에서 제시한 그 사양 말고 은행 점주가 요청해서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더 좋은 모니터로 들어가고 싶다 했던 그런 것들도 다 차감입니다. 알맹이만 실제로 얼마 안 남아요. 투자 원금에 대한 범위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매출, 내가 얼마만큼 매출을 창출을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범위도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돼요. 이거는 PC방을 안 해본 사람들 상대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죠. 예비 창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1,5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수익률이 33%다 33%를 돈을 번 거다 라고 제시를 해요, 이 원금 보장 제도에서는. 그런데 1,500만 원 매출 나오면 진짜 거의 못 가져가요. 80대 기준으로 가동률이 3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지출되는 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출 1,000만 원 이하일 땐 수익률이 27%고 1,200만 원까지는 수익률이 30%고 2,300만 원까지는 36%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정해놨어요, 매출에 따라서. 근데 거의 마이너스인데 수익률 22%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0대 창업하는데 2억 들고 추가 공사 비용 3천만 원 정도는 들어간 거는 이제 보장이 안 되니까 빼고, 2억이 내가 투자한 비용인데 여기서 아까 뭘 제외한다 그랬죠? 무료로 이제 지원해준 품목들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억 8천입니다. 거기에 내가 컴퓨터 사양 없다고 칠게요. 그럼 아직 1억 8천이죠. 그리고 별도 공사 금액 아까 뺐고, 그럼 1억 8천 정도가 내가 투자한 원금이고, 이걸 2년 안에 회수하냐 못하냐 요 싸움인데, 매출이 2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는 수익률 36%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720만 원 순수익이 나왔다 기준인 거예요. 24개월 2년이면 1억 7,2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금 보장이 된 거죠. 여기에 말대로 하면 1억 8천을 다 번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투자 원금 회수했다의 기준도 있어요. 투자 원금 회수했다의 그 계산법은 24개월 동안 그 매출액에 곱하기 수익률이죠. 아까 2천만 원씩 평균적으로 24개월 동안 나왔다 그러면 36%니까 1억 7,280만 원이 벌써 회수가 된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 PC방의 잔존 가치를 50%로 잡습니다. 그러면 아까 2억 투자했잖아요. 거기에 잔존 가치를 50%로 하게 되면 1억, 여기 1억 더해야죠. 2억 7,280만 원 이 되었고, 추가로 본계약 시 무상 지원해준 금액을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아까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매출 2천만 원 나왔는데 이 원금 보장 제도에 한해서 보면은 2억 9,280만 원을 벌써 회수를 한 겁니다. 절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1,500만 원 매출로 기준을 해도 똑같아요. 어떤 매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해봐도 보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금을 다 회수하신 거죠, 모든 가맹점주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행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이 낮아졌다, 그래서 점주가 나 이거 보장 좀 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매출 상승을 위해서 본사가 홍보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5대5 비용, 홍보 비용은 5대5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벤트나 게임 대회 같은 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행사항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금 보장 제도는 해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가맹점주가 뭐 게임을 매장 내서 하면 안 되고, 알바로 오토 돌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요. 근데 PC방 원래 창업하시는 분들은 오토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게임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이 안 나오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다 그러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런 사항들, 이행 사항들은. 왜냐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고. 그런데